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캔버스를 주문해 봤는데 그냥 연습용으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귀퉁이에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 파도를 그려볼 거예요. 날씨가 덥고 꿉꿉하다 보니 계속 시원한 바다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기분이라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파도 안에도 색감의 톤이 분류되어 있어요. 초록빛이 나는 부분, 짙은 남색 부분, 하늘색 부분, 이렇게 크게 색감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초록 부분 만들어 줄게요. 푸른색인데 초록빛이 많이 도는 푸른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색 부분. 붓질은 파도의 곡선 모양을 따라서 해줍니다. 그리고 바다 앞쪽은 하늘색 부분. 이렇게 톤을 나눠 큰 색감을 쭉 만들어줘요. 파도를 그릴 때는 처음부터 복잡한 무늬를 넣기보다는 먼저 톤을 크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해요. 밑색이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시작하면 그림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벌 단계에서 색의 흐름을 탄탄하게 만들어 두면 그림 그리는 과정도 훨씬 수월하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밑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파도에 무늬를 넣어줘요. 너무 자잘한 무늬보다는 큼직한 무늬들을 위주로 먼저 넣어줍니다. 좀 더 청량한 초록빛을 위해 에메랄드 그린을 짜주었어요. 이 색은 파도의 안쪽 곡선 부분에 살짝씩 얹어주면 빛에 비친 듯한 투명한 느낌이 살아나요. 파도의 무늬 색도 각각 다르게 보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짙은 민트색, 이 부분은 더 짙은 남색, 이 앞부분은 더 짙은 파랑, 이렇게 밑색과 어울리는 색들로 무늬를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요. 무늬도 파도의 큰 곡선을 따라서 묘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흰 거품과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거예요. 캔버스가 흰 상태에서는 흰색 물감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바다색이 충분히 깔리고 나서 올려야 잘 보여요. 부서지는 거품을 강조하고 싶다면 바다색을 좀 더 어둡게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도의 어두운 부분도 찾아서 넣어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파도의 모양도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자잘한 파도의 무늬도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처음에 만든 큰 파도 사이사이를
작은 파도들로 연결해 주듯이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터치 크기를 줄여가며 붓도 더 작은 걸로 바꿨어요. 계속해서 이 곡선의 흐름을 따라 터치들을 쌓아줍니다. 파도 사이사이 흰색으로 밝게 보이는 하이라이트들을 넣어줄게요. 부서지는 거품 아래쪽은 바다색을 한 번 더 어둡게 잡아서 거품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해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이라이트도 연결해서 그려줘요. 하이라이트도 바로 흰색으로 그리기보다는 밝은 하늘색으로 먼저 영역을 잡고 그 위에 좁게 흰색을 얹어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거품을 표현할 때는 좀 거칠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때는 거친 덧모붓을 사용했어요. 툭툭툭 찍어주듯이 그려줘요. 이제 마무리 하이라이트. 칫솔에 흰색 물감을 묻혀서 툭툭 튕겨줘요. 이때 물기가 조금 있어야 물감도 잘 튕겨집니다. 파도 안쪽에는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종이나 카드로 덮어가면서 뿌려주세요. 확실히 파도의 느낌이 확 살아나죠? 마지막에는 멀리서 그림을 한번 보고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줘요.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림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지치더라도 시원한 그림 보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